이번 시간에는 인적소득공제 중에서 추가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요건이 충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요건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있었을 때 1인당 20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장애인 증명서가 나와요. 이 장애인 증명서 보시면 12번 장애 내용에 3번 보시면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장애인 증명서 중에서 또 꼭 확인할 게 이 장애 예상 기간이거든요. 장애 예상 기간이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귀속 기간에 포함되는지 보셔야 돼요. 이 장애 예상 기간이 비영구적인 사람들은 과거 기간 거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내가 소득 공제를 하는 귀속 기간에 포함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로우대자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을 더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부모 공제. 한부모 공제는 이혼하신 분들 있죠. 이혼하신 분들 중에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남자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여자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신 분들 중에서 기본공제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명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진 못해요. 실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분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는 여성분만 받을 수가 있어요. 남성은 받지 못하고요. 여성분 중에서 먼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이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그 소득들을 다 합쳤을 때 3천만 원 이하가 돼야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근로소득밖에 없다고 하신다면 총 급여액이 4,147만 원 이하인 여성분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만약에 이혼한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같은 경우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경로 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했다. 자, 사망했을 경우는, 올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면은 추가 공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그럼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경로 우대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가 공제로 경로 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 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가 중복적용 되는 경우. 추가 공제는 요건이 충족되면 그 요건에 충족되는 공제를 모두 다 적용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경로우대자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공제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자, 이혼한 여성분이 있는데 부녀자 공제 요건도 충족하고 한부모 공제 요건도 충족됐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느냐? 자,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요거는 중복 적용되지 못하고 하나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만 받을 경우는 공제 금액이 큰 걸 받았겠죠. 부녀자 공제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고요. 공제 금액이.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요. 그럼 나는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거는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을 받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한부모 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배웠으니까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로자 A, 남성이고요. 만 50세래요. 부양가족이 다음과 같을 때 인적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만 72세네요. 70세 넘었으니까 경로우대자 공제, 추가 공제가 가능하겠죠. 소득이 없고요. 장애인이래요. 그럼 장애인 공제도 가능하겠죠. 근데 올해 사망했대요. 올해 사망했으면 올해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는 가능합니다. 어머니는 만 70세, 어머니도 만 70세가 넘었으니까 추가 공제 중에서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하겠죠. 소득이 없어요. 자녀 A, 만 21세. 자녀는 만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네요. 자녀 A는. 자, 자녀 B, 만 18세. 얘는 만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가능하겠죠. 배우자, 만 48세.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근로소득자래요.
총 금액이 4천만 원. 아, 소득이 있는 배우자예요. 소득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는 총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500만 원을 이상일 때는 그 사람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공제받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먼저 기본공제부터 볼게요. 기본공제는 본인 A씨가 받을 수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 다 받을 수 있죠. 소득이 없고 나이가 60세가 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녀 A는 안 되고요. 자녀 B는 받을 수 있죠. 만 20세 이하니까. 그리고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기본공제는 4명에 대해서 각각 150만 원 받으면 600만 원 받을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추가공제. 부양가족 중에서 아버지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죠.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가 넘은 분이 아버지하고 어머니 두 분이 계시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총 2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번에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다 합하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